안녕하세요. 선한 롤러더쌤입니다.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는 하루 쉬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우는 34,400포인트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스닥은 현재 36,600 돌파해 34,000도 도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나스닥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기술주 성장주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휴식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쉬는 거고 코스피는 자연스럽게 그냥 추세적으로 상승, 휴식, 상승, 휴식 이렇게 반복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상반기에 2650에서 2750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2650 딱 건드리고 휴식 구간이죠. 그러면은 남은 기간에 다음 주까지 해서 그리고 길면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구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목표치 정도는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기대감은 하반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기대감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그냥 단순하게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 주식을 이만큼이나 사고 있다. 얼만큼 사고 있느냐? 19조 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살짝 조절을 하기는 했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도한 건 아니죠. 그래서 18조 9,660이니까 약 19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거를 싹 다 정리하면은 제가 볼 땐 2,000포인트도 이탈 가능성이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목표치는 이 구간이 아니다. 2,800, 900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그 구간은 지나가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2,800, 900 가서 이렇게 한번 저항을 받고 쉬는 구간은 나올 수 있겠지만 거기가 목표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이 정도 규모면은 기본적으로 앞자리는 3으로 바뀌는 게 당연하고 우리 3,300대도 도전하고 사상 최고치 돌파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일본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눌려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유럽도 저렇게 좋은데 유럽은 아직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너무나도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지금 시장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올라가지 않게 하고 싼 가격에 우리나라 주식을 이렇게 많이나 매집하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좀 안 올리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지금 심리가 안 좋을 때 들어올리면은 어때요? 심리 안 좋을 때 들어오는 개인 투자들이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돈 투자한 거에 비해서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무리해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심리 회복되는 구간까지 지금은 저점 구간에서 싸게 많이 최대한 많이 매집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심리 회복될 때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있을 때 주가를 바짝 끌어올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는 그래도 작년에 연말까지 안 좋았던 심리가 좀 많이 회복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진짜는 하반기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반기 그리고 올해 한 4분기 정도부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3분기에도 당연히 좋은데요. 4분기 되면은 양쪽 다 더 좋아지지 않을까 양대 시장 모두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3분기까지 쉬느냐 아니면 상분기 중반부터 다시 한번 돌파를 시작하느냐 그 정도 사이에서 이제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살짝 쉬었다가 한 번, 두 번 더 건드리고 기간주 정도 좀 받고 그래서 이렇게 휴식 구간을 만들어 놓고 추가 상승은 그 이유를 보는 게 조금 더 시장 입장에서는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660포인트에서 913포인트까지는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라왔다. 휴식을 좀 취해야 더 멀리 뛸 수 있다라고 교육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반도체주나 이런 쪽 전체적으로 지수가 밀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같이 밀리고 심리적으로 전체적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차가 인베스터데이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이제 109조 4천억 규모의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공개를 했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되면서 국내 시장을 좀 이끌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 그대로 그냥 R&D 비용, 설비 투자, 전략적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전기차 많이 팔겠다 이거예요. 전기차. 이제 내연기관 시대가 가고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는데 전기차를 많이 팔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좀 비싼
좀 고급형 전기차인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이런 쪽을 많이 팔면 좋겠죠, 당연히. 포함해서 좀 많이 팔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목표치는 33만 대. 33만 대. 그리고 2016 3년 뒤에는 얼마? 94만 대. 3년 뒤에는 94만 대까지. 올해 33만 대.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고요. 2030년에는 무려 200만 대까지도 판매를 예상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까지 목표를 잘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던 목표치 대비해서 2026년 이 94만 대면은 기존에 84만 대였으니까 10만 대 올라간 거죠. 그리고 200만 대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200만 대는 이제 그 당시 187만 대였으니까 이제 한 13만 대 정도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 정도 뭐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치를 올리고 있다. 그만큼 전기차 시대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오고 있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같은 경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뭐 1분기에 실적 좋았고 2분기 실적도 뭐 자연스럽게 좋았었죠. 그럼 다음 달 되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오는데 이제 뭐 실적 끝난 지가 얼마 됐다고 벌써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음 달입니다. 7월 중순부터 해가지고는 그리고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뭐 실적은 뭐 자연스럽게 뭐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이렇게 좀 휴식을 취했는데 다시 한번 위쪽 상단 두드릴 기세. 현대차는 말씀드렸던 21만 원 아래에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 30만 원 이상은 기본적으로 넘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적 자체만 보면 그렇게 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15만 원대는 너무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뭐 21만 원 정도는 두들기고 있고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자리라고 저는 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자, 기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휴식을 취하고 바닥권에서 반등 정도는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만원? 저는 이것도 10만원 당연히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9만원 아래? 그리고 올해 뭐 5만원대까지도 갔었는데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뭐 관련주들이 다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HL 만도 당연히 뭐 가장 큰 고객사 중 하나죠.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가 지금 5만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대금도 양호하고 그래서 이거는 돌파됐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렇게 쉬는 구간이 나와서 5만 1,000원 이어준다. 그럼 관심 다시 한번 가져볼 만한 구간이 되겠죠. 기존에 싸게 관심 가졌다면 이번에는 돌파 후에 관심 갖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한원 시스템 당연히 봐야 되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최근에 이제 만원 구간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만원 넘어가는 거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원 시스템 보면 우리산업 이렇게 연결이 되죠. 만도 한원 시스템 우리산업. 그래서 우리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 화신, 와진산업, SL3기 이런 종목들을 항상 말씀드리죠. 성우하이텍도 꾸준하게 추세 만들면서 지금 잠시 8,500에서 만원 사이에 갇혀 있는데 만원 구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추세 다시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대기아차가 저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판매 횟수가 올라오고 하면은 부품사들도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화신 같은 경우도 보면 오늘 15,000원 구간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 보이는 경향 보이죠. 17,500원 넘어가면은 2만원대 이상 가는 거는 기본이라고 보고요. 아진산업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얘는 조금 달라요. 조금 더 쉬어도 되는데 뭐 6,300원 돌파한다라면 더 좋은 모습 보이면서 뭐 7,000원대 이상 간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 SL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약하죠.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렇게 좀 느리게 온 만큼 34,000원 이탈하는 거는 이거는 요즘 표현으로 선 넘은 거고요. 너무 많이 내려온 거고 대신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있는 이런 과정이니까 이 구간 넘어가서 더 확실한 건 37,000원 넘어간다. 이거 다시 한번 4만원 넘어가서 위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SL은 아직 좀 덜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3기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살짝 고개 들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조금 더 붙어주면서 양봉 하나 더 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눌리면은 매수해볼 만하겠죠. 자, 그리고 전기차 충전주가 오늘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S트래픽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나머지 종목들도 뭐 시간에도 좋고 한데 리비안에서도 이제 테슬라 슈퍼차지 충전 연결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하죠. 뭐 NACS 이 방식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빠르게 좀 이제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대동단결을 하면서 본인들 충전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방식 또한 이제 좀 빠르게 좀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자연스럽게 최근에 뭐 가장 좋았던 종목이 가장 추세가 양호했던 종목이니까 자연스럽게 뭐 추세 타고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관련주로는 뭐 디스플레이텍이나 디스플레이텍이나 뭐 아모센스나 뭐 이런 종목들 많이 뭐 원익PN 이런 종목도 소개해드렸는데 디스플레이텍은 8,500원 아직 저항이에요. 여기를 넘어가야지 그 다음에 한 10,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모센스 같은 경우가 이제 충전 쪽 얘기 나온 차폐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다. 항상 교육해드리죠. 요 16,000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여기도 내려온 건 조금 과하게 싸게 내려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16,000원 넘어가는 것만 확인되면은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뭐 가장 어려운 난이도가 너무 어려운 뭐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킬러 문항을 이제 뭐 배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애니 능률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사교육 비중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배운 데서 나와야지 안 배운 데서 자꾸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들어가고 뭐 유아 쪽 교육까지도 해서 뭐 유비온이라던가 뭐 이런 관련주들 상한가 들어가고 비상교육도 거의 중상한가 수준이죠. 그래서 상한가 뭐 들어갔다 풀리는 정도 수준. 그리고 IB 기명이나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종목들 다 보시면 돼요. IB 기명이라든지 뭐 YBM 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움직임이 나왔다.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들이 교육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미국과 중국이 건설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좀 이제 상황이 좀 진전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 다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뭐 파라다이스나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 솔직히 좀 과하게 밀리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과하게 밀렸다 싶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볼만한 그런 시기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15,000원 회복된 다음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GKL 같은 경우도 뭐 같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GKL도 17,500원 회복될 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이제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기존에 한번 멋지게 올라온 다음에 지금 요 18,000원 구간, 요 구간에서 저항받고 있었는데 18,000원 드디어 넘어와서 추가 상승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주 쪽 여전히 뭐 양호한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14만원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으니까 14만원 유지 안 되면은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돌파되는 거 보고 매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요 중심선 이하 12만 5천원 전후나 요 구간 이하 내려오면은 그때 좀 이제 가격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 하나그룹에 편입되면서 하나오션으로 서명이 변경됐죠. 4만원 도전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를 바로 돌파해서 넘어가서 유지되면은 다행인데 여기서 저항받는다라면 이렇게 살짝 내려온 다음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35,000원 정도 이하를 주면 너무나도 좋은데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 근처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지력 테스트 받는지 확인하면서 뭐 체크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요. 현대 로템도 요 32,000원 아래는 너무 싸게 주는 거다. 32,000원은 기존에 그냥 갈 것이고 요 구간 넘어가면은 추세 상승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상승 N자형의 가장 뭐 기본적인 모양이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38,000원만 이렇게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8,000원 중요하게 보시고 여기 이탈한다라고 하면 싸게 모아간 다음에 38,000원 회복될 때 물량 실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될 수 있다. 좋은 종목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출발 가능성 있는 종목들 모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 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렇게 과하게 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거나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딱히 약할 만한 구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안 밀려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여건에 의해서 과하게 밀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바닥에서 이제 쓱 주워가면은 이제 추후에는 또 멋지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 밀릴 때마다 좀 천천히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보시고 이제 그 올라오는 거 천냥봉이라도 좀 확인하고 좀 적극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뭐 2차전 지수 같은 경우가 1분기에 그리고 2분기 초반까지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나서 각 종목이 지금 쉬고 있는데 2차전 지수는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휴식 기간을 갖는 게 미래를 위해서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 기술적 반등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SKI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제대로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보면은 분명히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2배나 올라온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너무나도 뭐 어려운 시기만 보내고, 작년에 2차 전지율 좋을 때 얘는 하락만 했죠. 안 좋은 시기 보내다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니까 10만원 넘어가면은 대형주 중에서 이런 종목들 같이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북미 계약이라고 나오는 이런 공급 계약들 있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 쪽에서 북미하면은 보통은 뭐 테슬라나 뭐 이런 쪽이 많죠. 그리고 이제 IT 쪽에서는 애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런 쪽이랑 공급 계약 나왔을 때 북미 계약사라고 나와요. 북미에 있는 쪽이랑 공급 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얘네가 항상 비밀 유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테슬라나 애플 같은 경우는 공급 계약 나와도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테슬라, 애플 뭐 이런 북미 쪽이 저 미국 쪽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IT 테크놀로지 최근에 이런 북미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쉬고 있지만 사실 뭐 애플카 쪽으로 해서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LG전자가 상반기에 자리를 기간 조정 받은 날에 다시 한번 올라와 있는데, 애플카 이슈가 된다라면 LG전자나 뭐 LG 이노텍이나 이런 쪽이 한번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뭐 같이 뭐 들어가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이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서 뭐 LG그룹은 그렇게 뭐 애플카 얘기 나올 것 같다 혹은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알고 있다가 대응하면은 좀 쉽게 대응하실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